인생 플러스 이승환입니다. 1월도 가고 2월도 10일이나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간다는 거,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른들께서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길게 느껴지지 않았죠. 어렸을 때는 뭐 한 10살, 뭐 9살 요럴 때가 어, 기준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음, 걔네들은 3600일 정도 사는 거죠. 9살, 10살 정도 되면. 그리고 말을 배우고 인식을 갖기 시작한 게 한 3살 이후니까 한 7년 정도가 어떤 인식, 시간 개념이 들어온 때였을 거예요. 그러면은 한 2000에서 2500일 정도를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의 하루는 2000분의 1 정도의 수치를 우리가 감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1년이 52주니까 7년 정도 치면 5, 7에 30, 350주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때의 일주일이라고 하면은 350분의 1 정도가 되겠고요. 또 1년이라고 하면 뭐 7분의 1, 8분의 1 정도의 자기 인생 경험입니다. 8분의 1이라고 하면은 12.5%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 당시에 일주일은 자기 인생의 12.5% 정도로 굉장히 비중이 크다.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살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7살이 아니고 한 70년 정도 살았다라고 하면은, 그냥 여기는 이제 러프하게, 그럼 5, 7에 35, 300, 3,500주 정도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1%, 일주일이 1.25% 정도의 자기 인생 포션을 갖는 거고, 그 중에 하루는 1.25% 나누기를 또 한 7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0%대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이 하루라는 날짜가 얼마나 작게 작용되겠습니까? 그러니 시간이 가는 그 비중이 총 살아온 날짜 대비 며칠 이렇게 됐을 때 그 분모가 너무 커버리니까 분자가 의미가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의 단위를 감각하는 게 어린이 때는 좀 길게 느껴졌지만 어른이 될수록 더 줄어드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음, 투자를 할 때에도 우리가 긴 시간을 투자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좀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어폐가 있느냐면 나이가 많아진 상황에서 한 70년 사는 경우에 또 투자를 위해 10년을 할애한다라고 하면 이젠 남은 시간이 없다라는 조바심 때문에 더 10년을 못 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평상시에 늘 하는 말은 시간은 너무 금방 간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은 너무 시간이 빨리 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살 날은 훨씬 적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장기 투자하는 데에 결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특히 한국인들의 성향이 좀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단타 매매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그동안의 시간은 너무 짧아서 잃어버린 것이 크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더 짧기 때문에 뭔가 새로 시작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이 좀 꾸준하고 안정적인 일들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심적인 것들이 투자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내가 현재 상태 마음이 편안하면 즉 그동안 살아온 날들을 내가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어떤 그 후회 섞인 일들을 좀 버리고 또 향후에 내가 얼마나 더 살까 뭐 이런 불안감도 버리고 그냥 편안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어, 투자 성과를 관리하는 데 가장 좋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잠깐
주중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 말씀 나눠봤고요. 다시 포트폴리오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약 15년간의 그래프인 거죠. 노란색 그래프는 S&P 500 인덱스의 성과입니다. 보시다시피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때 많은 하락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그래프는 기존의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그 그래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저번부터 나오게 된 게 이 빨간선 그래프죠. 빨간색 그래프는 피어스원 포트폴리오의 신개발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보시다시피 피어스원 시리즈는 S&P 500 인덱스보다 조금 덜 떨어지고 그리고 꾸준하게 흔들림이 적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 하락장이 있었던 지난 코로나의 하락 회복하고 이번에 그 작년도에 경기 하락이 있었던 이 하락장에서 피어스원 9 버전보다 피어스원 신 버전이 좀 더 하락을 적게 맞이하게 됐었고요. 실제 그래프도 그러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성장이 좀 경기가 좀 더 상승한다고 했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어, 이번에 지난주, 지지난주 기준으로 피어스원 네오 파트로 다시 다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의 결산을 좀 보자면은 2월 10일까지 1193일을 운영해 봤고요. 연평균 수익률을 3%대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환율이 1.6% 상승하면서 자산가치 1.8%까지 또 올라간 상황이 되었죠. 이게 환율 효과가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스닥 비중을 좀 높였는데 나스닥이 2.4% 마이너스가 되었는데도 환율이 고작 1.6% 오르면서도 자산가치 1.82가 올라갔다는 것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타이밍이 적절해서 우연히 좀 잘 맞은 것 같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성과 보고로 바로 경기 보고로 바로 들어가자면 나스닥이 2.41% 하락했고 S&P 500이 1.12% 하락했고 다우존스가 0.16% 하락했습니다. 파월의 그 발표가 있은 이후로 경기가 좀 좋아진다라고 확 올라갔다가 다시 또 좀 떨어졌죠. 그 전주 올라갔다가 지난주 내려온 셈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 발표된 1월의 서비스 PMI 수치가 전월 대비 6%가 증가했어요. 그 상당히 높은 상승률이었던 거죠. 실업률의 큰 하락으로 임금 상승을 통한 서비스에 대한 소비 증가가 원인일 수가 있겠으며 이 영향으로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평가가 가능하죠. 근데 양날의 검처럼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거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불안감과 같이 함께 움직이는 바람에 이렇게 그 증시가 좀 하락하지 않았는가 싶고요. 실제로는 경기가 그렇게 하락할 만큼 나쁘지는 않아요. 개별 기업들의 지수도 의외로 괜찮더라. 상승세로 전환되더라. 이런 상황인지라 그렇더라도 시장 심리는 또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죠. 그동안에 이제 미국 경기 회복이 뭐 이 코로나 이후에 하락했었던 증시를 끌고 올라가는 주도적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하면 지난 몇 주 동안은 뭐 중국이나 홍콩, 일본 기업의 실적들도 이제 상승세로 많이 전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G1인 미국과 G2인 중국, 홍콩,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일본 이렇게 선진국들부터 또는 경제 규모가 큰 나라들부터 증시가 상승되는 쪽으로 가니까 시장의 유동성은 이제 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주가가 부양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그렇게 비관적이지 않지 않겠느냐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뭐 지금까지 여기 몇 줄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은 물가 상승치는 이제 하락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경기 상승의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서 또 실제로 그 프레드 가서 보면 FRED, 프레드라고 그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경기 지표를 보여주는 사이트에서 살펴보자면 채권 금리가 많이 이제 하락하고 있어요. 금리 하락하니까 가격 상승인 거죠. 그래서 채권 투자하셨던 분들의 이제 돈이 좀 더 벌어지고 있는, 돈을 좀 더 수익이 좀 더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채권 금리가 하락하니까 기업들이 경영을 위한 자금 조달이 좀 용이해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는 좋은 상황인 거죠. 그동안에 이제 경기 불확실성을 주도한 이 금리의 에, 그 추가 상승은 거의 끝나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상황이 시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또 지난주 파월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물가는 하락 추세로 전환되었지만 높은 고용률로 인해서 목표하는 물가 수준까지의 도달 기간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서 물가를 잡느라고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율을 누르는 작업을 효과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고용률이 좋다. 즉 소비자들이 집에서 일도 못하고 수익도 없어서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할 일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을 당장 뚝 하고 떨어뜨리기는 좀 어렵고, 목표하는 물가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다. 오랜 시간 동안 현재의 고물가 상태를 유지하거나 여차하면은 조금 더 올리는 일도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뭐 이미 올라갈 만큼은 거의 다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특히 또 뭐 2, 3%더 올라갈 일은 없으니까 경기 상승의 시그널로 좀 시장에 받아들여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임금 상승률이 높긴 한데 이 코어 PC 즉 그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랑 임금 상승률이랑 같이 맞아떨어져요. 지금 이게 물가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코어 PC도 같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죠. 임금 상승률과 코어 PC가 둘 다 같이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 통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경기에 대한 통제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어쨌든 연준이 지금 계획한 대로 잘 가고 있으니 연준이 얘기하는 대로 올해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라는 말도 믿을 만하고요. 또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너무 오래되면 경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꺾어질 수 있다. 그래서 연말쯤에는 금리를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튼 시장에서는 지금 부드럽게 경기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가 많이 있네요. 네, 이번 주도 이렇게 해서 그 경기 상황과 포트폴리오 성과 보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따뜻한 봄날처럼 기분도 건강도 계속 따뜻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